도내 지자체의 곳간은 쌓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4조 3,800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수요 예측은 좀 더 정밀해져야 된다. 세입 추산을 잘못했거나 늑장 집행을 했거나 문화로 이제 와전이 된 거예요, 사실. 과다하게 세금을 걷고 과다하게 잉여를 남긴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 우리 도민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동안 도내 지자체의 곳간은 쌓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참 답답한 얘기. 그런가 하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도내 각 지자체에서 기부금 유치를 위한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주간 충북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오늘 이 시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코로나에 쌓인 곳간, 머니가 머니. 안 어울리는데. 양희은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했는데, 아니 정말이에요? 곳간에 돈이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아니 어떤 상황입니까? 변호사님 정리 먼저 해주십시오. 그 해당 연도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보통 이제 그 해당 연도에 이제 지출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지출하지 않고 세금 부분 중에서 남은 것을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세계 잉여금. 그리고 이제 그 세계의 잉여금 중에서 계속비로 지출할거나 이월되는 금원이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예. 이것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것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에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그 모두 합치면 세금 거둔 것 중에서 안 쓴 것이 4조 3,800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너무 놀라셨나요? 4조 3천억이요? 그렇죠. 문제는 저 순세계 잉여금인데, 예. 그러니까 뭐 이월되거나 하지 않는 네네네. 그런 그 남은 세금만 해도 충북도와 11개 시군 모두 합쳐서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걸 도민 1인당 따지면 158만 원, 6만 원인가 그 정도 꼴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 이야. 전체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잉여가 예. 많이 남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좋은 말로는 그렇겠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 어려운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경기 불황, 예.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 과연 이렇게 지자체에서 과다하게 세금을 걷고 과다하게 잉여를 남긴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적절한 행보였나 이렇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과연 MC가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화가 나는 거는 정상적인 거지.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다른 뭐 광역자치단체 얘기하고 뭐 시군 얘기, 물론 충북 도내 시군도 일부 그렇죠. 지원금,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한 적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 방송에서 왜 우리 시도만 얘기했잖아요. 안 주냐라고 비판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때마다 네. 재정이 열악해요라고 열악해, 다 쓸 돈이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야, 이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또 그 예산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응. 예산이라는 어디 얼마가 더 거는 들어갈 거냐고. 그 정확하게 어떤 그 수요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 예측을 해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편성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일 좋은 예산 결산은 영원이죠. 제일 좋은 거. 아하. 이제 털고 나서 그러면 100% 이제 그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잘 됐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는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비단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현상이고 이런 지적은 뭐 계속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해먹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난지원금 예. 있을 때 왜 안 주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결국 이제 세출적으로 결산을 또 하고 나서 정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하. 그때 또 재난 상황 시에는 사실 예비비에서 그걸 충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이게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그 어떤 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전문가들이고 그걸로 녹을 먹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은 좀 더 정밀해져야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남기면 안 된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게 같은 경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잉여, 즉 수익을 남기는 게 오히려 뭐 경제적으로 타당한 거잖아요. 예, 재정적으로 그렇죠. 타당한 거지만 예. 정부나 지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균형 재정을 맞추는 거,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0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할 때는 뭔가 세입 추산을 잘못했거나 그렇죠? 그 예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이거나 아니면 늑장 집행을 했거나 이런 세출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하. 특히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나 이렇게 11개 시군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세제 잉여금이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이미 이전에. 근데 아하.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3배가 넘게 아. 잉여금이 남았다는 거. 훨씬 이것은 많이 늘었네요. 계속적으로 늘어가는데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특히 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죠. 일반 가게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늘어난다는 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실은요 이 부분 그 지자체 관계자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면 보수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글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이제 그 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회계적인 용어고 이제 불용액이라는 건 행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써야 되는데 안 썼다 예산을 그게 이제 불용액인데 하다익선 많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봐야 된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게 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 보상을 한다 그러면 주민과의 어떤 보상비 마찰, 사업이 그 정도 들어갈 그 규모는 아니다. 이런 그 예측 어떤 그 착오의 문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뭔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돼야지 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비비는 편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두는 게 맞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재난이 생각보다 올해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럼 뭐 그거에서도 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팬데믹 상황이 어떤 행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 당초 예산을 세워놨다가 뭐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 뭐 그리고 일반 뭐 현장성 사업들도 예. 그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좀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팬데믹 상황에서 서민들이거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와 국가의 의무잖아요. 도와주 는 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우리 지자체들이 예. 그런 비판도 있겠고 또 하나 문제는 뭐 시장 경제 문제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장기 불황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자체에 세금 거둔 게 남아돈다라고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금이 정부로 가서 지자체로 가서 시장에 자금이 경색된다는 의미고 예. 그걸 또 안 풀었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아하. 이 세제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는 결국 정부나 지자체들이 시장의 실패를 오히려 불황이면 돈을 풀고 세금을 덜 걷고 예. 아니면 호황이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금을 좀 흡수하고 예,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엇박자를 놨다는 거지. 반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반대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시장의 실패를 더욱 가속화시켜서 정부나 지자체의 실패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도요. 쥐어야 할 때 경제권을 경제를 쥐어야 할 때와 풀어야 할 때를 조절해가면서 우리가 살림살이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직 2022년도 회계년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하면 안 될까? 지금이라도 연말이라도 혹은 이 부분을 내년 초라도 뭐 쓸 수 있는 적극적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예산별로 방법은 그런 그러니까 12월 달에 착공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 보면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늦장 집행하는 거. 그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연말만 되면 갈아엎는 보도블록 같은 거 그 얘기하죠. 연도말 그 회계연도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업 공사 같은 걸 착공을 해놓고 해야지 그 예산이 살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그걸 안 하면은 그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용도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 이거를 지적을 뭐 결국 의회에서도 이번에 했는데 예.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 전문가적인 그 시선에서 예. 좀 면밀히 그 좀 따져봐야 돼요. 그 의회에서 가장 큰 파워가 뭐예요?
예산 심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회는 예. 이게 뭐 작년 수치잖아요. 예. 다 이제 작년 수치니까 지금 이제 아직 남았거든요.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체장 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잉여금은 계속 누적돼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죠. 남은 돈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세금 쓰고도 남는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예. 적기 집행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충북도나 뭐 11개 시군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 단체장들이 올해는 어떤가? 아하. 이건 작년 수치거든요. 다 예, 올해는 예. 어떤가? 이런 바람직하지 빨리. 못한 상태를 고칠 수 있나? 하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하는 것이 지금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우리 예. 특히 충북이 자립도가 낮고 중앙 재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우리는 늘 가난하다. 우리는 지원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인건비조차도 충당할 수. 이게 너무 이제 고질적인 하나의 문화로 이제 와전이 된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그런가 보다. 지방비는 워낙 적으니까 예. 우리 뭐 자치단체가 무슨 돈이 있겠어, 뭐 적립한 돈이 있겠어.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산 추계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돈이 쌓여요. 그럼 자치장들은 일단 건전하게 보이니까 좋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일반 가게 살림살이와 달라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 쓰여져야 될 돈이에요. 예. 그 회계 취지가 좀 다르죠. 일반 가게랑 일반 그 자치단체 회계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들은 죽겠다 하는데 거기다가 적절하게 수혈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테이프로 그냥 됐어 그만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늦었다고 할 때가 또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길래?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을 받아요. 그 답례품이 미끼가 되거든요. 되도 않는 정치인들에게 기부금 되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발을 오줌 누기밖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또 이게 이제 대입이 돼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요즘 이것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도내 지자체도 시끌시끌하고 뜨겁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길래? 입니다. 옛날에 사랑이 뭐길래 엄청 열심히 잘 봤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뭡니까 변호사님?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먼저 일본에서 2008년도부터 시행된 고향 납세제도라는 걸 벤치마킹한 건데 이제 예. 내년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뭐 어떤 개인이 주거지 외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을 받아요. 그 지자체로부터. 예. 그리고 지자체는 그런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 자기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복리나 뭐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데 지원하는데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데 예. 제가 충청북도나 청주시에는 기부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도나 다른 시에다가 고향 사랑 기부금을 예.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거주지 외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광진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울시나 광진구에는 기부를 할 수 없어요. 없고. 다만 서울시의 광진구의 종로구에는 할 수 있겠죠. 지자체가 틀리니까. 광역에도 할 수 있고 뭐 기초에도 할 수 기초에도 할수 있는데 그 있는데. 사람이 청주나 충북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제도죠. 광역과 기초가 겹쳐지면 안 되고 다른 곳에 그렇죠. 그런 상황. 1인당 1년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세액 공제 해주고 가능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 그리고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지자체에서는 그 3만 원 이하의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답례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10만 원 내면 전액 세액 공제 받고 3만 원 답례품까지 받으니까 일석 요 부분이구나. 답례품. 그렇죠. 답례품이 좋아야 사람들도 고향에 기부도 하고 하니까 어떤 답례품을 만들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뜨겁다고 그러는데 요 정책 제도 어떻게 굉장히 좋은 제도죠. 아하. 그 되도 않는 정치인들에게 기부금 되는 것보다 네? 그렇죠. 아니 정치인들이 안 줘요. 어떡하면 정치인들. 그 도움을 안 되는 그런 것보다는 좋은데 예. 이게 꽤 준비 단계가 오래 걸린 거예요. 이게 급작스럽게 된 게 아니라 한 문재인 정부 그때도 했고 그 전에도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러다가 오랫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법안 발의가 아마 20대 국회 때 됐다가 폐기됐다가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다시 발의돼 가지고 이제 지난해 가을에 이게 이제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법인은 참여가 불가능한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시골 아니에요? 시골 우리 충북에도 뭐 영동, 뭐 괴산 이런 보호 이런 데 좀 그 열악한데 고향에다가 좀 기부를 해서 좀 특산품도 팔아주고 지방 재정 열악한 재정에 좀 도움도 주고 뭐 그런 취지로 지금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우려스러운 점도 좀 있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일단은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1인당 1년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1년간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만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잘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 살림, 지방 살림 앞서서 얘기해 보니까 뭐 저 지자체 국간들 지금 계속 넘쳐나고 있던데 하여튼 맨날 어렵다고들 하고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까요? 일단은 그 지방 재정의 재원 조달 방식이 그동안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탑다운 방식이었잖아요.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거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거둘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합되는 방식으로서 조금 혁신적인 방식이 좀 될 수 있어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 서로 융화가 돼야지 중앙도 지원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혁신적인 방식도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역 내 특산품을 주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업자, 지역 내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는 특산품을 판로가 열리는 거니까. 저기 채택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은 줄 수 있겠죠. 되고. 이런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측면인데요.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거 1인당 세액 공제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16.5%만 세제 혜택을 준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안 된다. 광역이든 기초든. 그러면 고향이 어디야? 말만 고향이지. 아니 그러니까 고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내가 지역에다가 주소지가 아닌 곳에는 할 수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처벌 규정도 있죠. 공무원이 괜히 관내 주소지가 없는 사업자한테 강요하거나 하면은 이건 홍보 방식도 엄청나게 규제를 해요. 그래요? 단체장이 아무 자리 가서 막 홍보할 수도 없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얼마 모금이 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이 기부금 부법에 따라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별로 쭉 금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말 달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는 한 10억을 했는데 우리는 한 돈 1,000만 원 했어. 그럼 자치단체장이 이제 열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참모가 또 거기서 또 얼마나 그건 쪼고 경쟁이 너무 과열될 수 있다.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정책 목적이 있고 정책 수단이 있거든요. 이게 정책 수단이 정책 목적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때 도움이 될 때여야 되는데 이걸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걸 도입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열악한 시군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다음에 열악한 시군에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국가 전반에 균형을 좀 맞추자 이런 취지인데 과연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 균형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 열악한 시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발에 오줌 누기밖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대도시가 있고 중수도시가 있고 열악한 인구 10만도 안 되는 열악한 군이 있을 때 똑같이 고향사랑 기부제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균형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이나 아니면 광역시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인구 10만이나 5만 이하의 군 단위만 이런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인 돈의 사용처도 좀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좀 자율권을 엄청나게 부여를 해서 자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경기도권이거나 부산이거나 이런데 과연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면서 같이 주는 거, 같이 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점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야지 전체 균형이 좀 맞아가지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그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겠다.
고향도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떤 고향의 살림살이도 좀 피게 하고 예. 고향의 어떤 특산품 지역 같은 거. 특산품도 좀 팔아주고 예. 예. 그런데 세 가지 중에 물론 뭐 지역 그 재정을 좀 도움을 주지 않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동 뭐 이런데 예. 저 자립도 10%도 안 8%예요. 8%면 전국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거의 뭐 그 하위권. 하위권도 보통 하위권이 아니라 최하위권. 그러니까는 거기 그렇죠. 그리고 보은도 그렇고 괴산 그렇고 뭐 옥천도 10% 약간 넘는 지역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그냥 지역의 어떤 우리 고향의 특산품을 좀 그 판로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예. 그 뭐 잘 되면은 뭐 재정도 건전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고 하니까 두 가지 목적보다는 일단 지역 특산품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은 예. 한꺼번에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예. 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향후회거나 아니면 모교 동문회나 가서 이렇게 그렇죠. 기부금 내는 경우 예.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고향사랑 기부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본의 경우 보면은 일본의 고향세 기부금 이게 2008년도에 도입됐는데 계속 성장을 해서 지금은 납세자들이 고향세에 참여하는 비율이 15 내지 17%까지 올라갔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전체 납세자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740만 명 정도가 우와.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대박. 그다음에 주민 공제를 해준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그 30% 공제, 뭐 10% 공제를 해줄 예, 거잖아요. 예, 예. 그것이 올해만 해도 5,600억 원, N원, 5,600여 N. 예. 아. N. 억 N. 우리나라 치면 5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공제액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좀만 홍보가 되면 엄청나게 활성화되면 전체 납세자 비율의 2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큰데 과연 균형 개발에 얼마나 도움될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10만 원 전액 공제도 좋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에서도 16.5% 말고 요 공제 비율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까지 좀 확대를 하면 자기 지역에 기부를 어떨까? 한다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광역하고 대도시 빼고. 관하고 사업자하고 유착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뇌물이 되고 청탁이 되고 그러면 안 그렇기 되는 때문에 거죠. 자기 지역은 뺀 거죠. 아, 그래서 공제 비율 높이는 것도 이제 국세 비율이 국세 징수가 좀 또 줄어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주에 사니까 청주에 기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여쭤본 건데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일단 뭐 예.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이번 그 고향사랑 기부제 뭐 성패는 네. 지자체가 얼마나 홍보 마케팅을 잘 준비하냐 열심히 이런 하느냐. 부분하고 답례품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례품이 미끼가 되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또 이게 이제 개입이 돼요. 글로 갑니까 또? 단체장의 또 능력, 예. 예? 그런 걸로 또 이게 거의 내가 보기에는 10중 8구는 또 개입이 되다 보고. 왜 또 이게 또 검은 그림자처럼 이제 영업사원 그 막대 그래프처럼 또 1등 어디 꼴찌 어디 하면서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그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예. 또 이렇게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 독려한 공무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단체 그런데 모임, 동문회나 뭐 이런 데 가서 홍보 못 하게 돼 있고. 그렇군요. 자치단체 차원의 홍보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편법을 쓴다면 네. 시민단체를 좀 활용하는 거 어떨까요? 새로 시민단체 하나를 만들어서 고향사랑 기부회 뭐 이래가지고 편법입니다. 벌써부터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동이나 보은 이런 데는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런데 왜냐하면은 거긴 지금 인구가 또 그 중앙정부 교부세 지원받는데 큰 또 영향을 미치니까 재정을 좀 조금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출향 인사들이 좀 많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단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아마 영동구는
벌써 몇 가지 저 답례품도 정했죠. 한광 몇 상품도 개. 있고 과일도 있고 지역 특산품도 있고 뭐 예. 대단하더라고요. 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샤인머스켓, 와인 뭐 이런 거 다 답례품으로 했고 있어요. 영동군이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답례품은 오히려 좀 큰 대도시가 힘들죠.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땅치가 있기 때문에. 않으니까. 그렇죠. 아. 시골로 갈수록 답례품이라는 거 지역 특산물이라는 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좀 쉬운데 대도시는 힘들겠죠. 조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지역사랑 기부제가 지역을 사랑하는 문화, 또 기부의 문화, 또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어떤 밑돌이 되고 받침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또 지역의 이슈가 됐던 사안 가지고 좀 여쭤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그 우리 지자체의 예. 소극적인 예산 집행학 문제하고 새로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지방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냐 있고 예. 같아요. 이 성공 여부는. 아하. 그래서 뭐 자신의 승진이나 보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발전이나 주민들의 편의 예.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아하. 지방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지방 공무원들이 염두에 두고 기본에 깔아둬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떤 말씀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예. 뭐 반가운 단어인데. 예, 주제 중에 또 고향사랑 기부제 얘기도 있고 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문득 나훈아 씨의 또 고향역이란 이게 또 삐지 깔려서 어떻게 하는 거죠? 고향 모르는데. 가사가 그렇죠. 노래를 한번 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예.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아하. 그리운 나의 고향역. 예.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고향이라는 거는 늘 좀 푸근하고 네. 잠시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련한 추억이고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향역을 한번 부르면서 잠시 살아가는 어떤 좀 힘든 고통, 세파를 잠시 잊는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나훈아 씨의 고향역 이걸 끝내기 한 판에 지금 대표님 고향역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대표님 뒤쪽에 변호사님 뒤쪽에 막 코스모스가 막 빵빵빵빵 터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BGM 나오죠? 우리 대표님이 고향역 노래 한 번 하면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 기부금이 다 떨어져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모처럼 푸근한 고향역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이런 노력들이 두 분 말씀처럼 오로지 주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오늘 또 가져봅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